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의 문화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 터치해 볼게요. 일단 늦게 시작하는 회의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시에 시작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자료가 대량 배포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의를 위해서 정보를 가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짜깁기라고 하죠. 그냥 던져놓는 상태고요. 회의 때 뭔가 내용이 오고 가는데 그때는 애매한 표현들 많다는 것. 또 의견은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 일 떠안을까 두려워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도 근무할 때 예전에 이렇게 건설적으로 얘기했다가 일 떠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 역시 회의에 들어가서 말하는 것을 주저한 케이스들 많았어요. 또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결론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회의 결과는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도 없어요. 또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되는. 뒤에 있는 나의 일들이 갑자기 지연되고 막 회의 시간에 문자로 죄송합니다. 다음 미팅 제가 좀 1시간만 연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죠. 어떤 영역 부분에서 개선할 것인가 하면 크게 4가지예요. 일단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원가의식이 필요하고요. 참석 대상자는 좀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참석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자꾸 불러들이는 거 이건 문제 큽니다. 그리고 명확한 준비와 정확한 공지가 필요하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시간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발언권 좀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긍정적인 동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추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 뭔가 이야기가 가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토의가 됐으면 좋겠고 결론은 반드시 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회의록인데 이 영역에서는 명확한 기록, 또 결과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피드백은 더 철저했으면 좋겠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팔로우업을 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4가지가 회의 문화를 개선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원가의식이 꼭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자료는 연봉 3,000, 4,500, 5,500, 6,500, 7,500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연봉을 이렇게 한번 산정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라고 봤을 때 월 급여와 시간당 단가 계산은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원가에서 간접비를 포함했을 때 제가 급여의 2배 정도를 계산했는데 사실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원가예요.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는 급여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급여 외에 그 건물들이 유지돼야 되고 또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원가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받는 급여에 대한 간접비 포함한 2배 정도의 원가만 보더라도 1시간 동안 회의하게 되면 28만 1,250원이 사용된다는 건데요. 제가 목격했던 가장 원가가 많이 드는 회의는 2,8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시간당. 임원들이 참석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예요. 이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 시간에 대한 원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다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부장이 대략 4만 원 정도의 시간당 원가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10분당 한 7,000원 정도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부장이 근무 시간 중에 내려가서 담배 한 개피를 피우는데 10분을 사용했다면 얼마입니까? 개인은 2,500원짜리 담배 한 각에서 한 개피가 125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회사 돈은 7,000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장이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사실은 7,125원이라는 원가가 쓰인 겁니다. 시간에 대한 원가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에 아무나 부르지 말고 좀 제발 시간 준수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 준비에 좀 명확성이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철저한 회의 기획이 필요해야 돼요. 목적은 뭔지, 또 우리가 이 회의에서 꼭 얻어내야 할 결론은 무엇인지, 누가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료도 사전에 배포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3일 전에 공지, 또는 하루 전에 공지, 회의 2시간 전 공지, 참석을 자꾸 유도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 회의를 함으로써 얼마를 쓰게 되는지 원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우리가 이 회의에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간 계획과 함께 진행하는 그 시점쯤에 공유가 되면 회의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철저한 기록하고 관리를 사후에 명확하게 하게 된다면 회의는 기획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 신입사원들께서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실 때 말하려면 기본 포인트가 일단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나머지 의견이 붙어주는 게 좋고요. 이런 말 하는 과정에서 지루하고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핵심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너무 낮게 말해서도 아니고 너무 높게 말해서도 안 되고, 포장하다 보면 관리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디테일함을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근거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득력을 높여주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듣기도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상대도 듣는 태도가 달라지죠. 들을 때는요, 자꾸 안에서 가공하지 마시고 키워드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작용하게 되면 주관적 판단을 하게 돼요. 들으면서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딴 생각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거든요. 바로 상대방의 발언 도중에 자르거나 끼어드는 것도 여러분이 삼가셔야 될 듣기의 태도입니다. 듣는 과정에서 주제에 집중해 줘야 되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주제에 집중해 줘야 돼요. 주제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회의 방법이나 요령을 미리 공지하는 것도 이렇게 주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주제에 집중하는 몇 가지 스킬을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말해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거꾸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애매한 의견은 분명히 구체화시키는 작업해야 돼요. 이럴 때 요약 스킬이 들어가죠. 지금 하신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 아닌가요? 라고 구체화시키는 것들도 회의 진행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정리 차원에서 요약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내가 한 말 또는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회의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는 관계유지 스킬이 필요한데 사실 스킬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깐 한번 공유해 보실까요?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발언 독점, 독주를 딱 방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혼난 적도 많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하고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좀 주장이 강한 선배들은 굉장히 왜 말 잘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잘랐던 적도 있었어요. 적극적인 경청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또 이견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타협도 하고
또 이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협력하는 방법도 제시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에 피드백도 해야 되고요. 제 말에 대한 피드백도 기회를 줘야 돼요. 예.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거나 보완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라고 기회를 주게 되면, 이건 굉장히 호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야기가 빠지지 않도록 뭔가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막 이런 거죠.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 사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관계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회의에서는 이런 스무스한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도 있죠. 회의를 시작하면서 또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회의를 마무리할 시점쯤 돼서 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은요 별도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났을 이유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성공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들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 일단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회의 없다 이런 정신으로 딱 끝을 내야 돼요. 결론을 반드시 도출하시고요. 부정적 견해들을 자제시키게 되면 분위기는 업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 형식에서 본다면 토론할 때 가급적 주입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 아니요. 그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목표가 명확한 발언들이 자꾸 나오도록 해줘야 되고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칭찬해줘서 자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의사결정 내용은 전부 다 요약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 줘야 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돼요. 회의 평가, 좋지요.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번 회의 어땠습니까? 라고 평가를 요구하는 그런 메일도 보내실 필요가 있고요. 결정 사항들은 결론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공유하게 되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주관한 회의에는 또 참석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